반갑습니다라고 7번을 반복해야 되는데요. 정말 반갑군요. 3부로 넘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 한번 쉬었다 갑시다. 들으면 들을수록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말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그보다 크지만 건강을 잃으면 천하를 잃은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제 알고 있는 지인분의 한 분이 땅이 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말기 암 선고를 받고 불과 5, 6개월을 살아야 오래 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의사를 찾아가 내가 50억을 줄 테니 나 5년만 더 살게 해달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5년이 아니라 5개월도 채 못 살고 갔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 또한 입장 바꿔놓으면 과연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듣게 되는 그 한마디, 정말 나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래야 해석되지 않는 우리 삶 속에 뜻밖의 일이라고 하는 모든 일들 또한 저는 뜻밖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대비하며 내가 힘껏 노력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이야기가 나눠질 수 있는지 3부에서 다시 나눠보도록 합시다. 평생 건강의 핵심인 건강을 쉽고도 단순하고 재밌게 풀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을 단순하고 쉽고 편하게 접근해야 단순하고 쉬운 답을 얻을 수 있다. 강조에 또 강조를 합니다.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봅시다. 같이. 평생 건강을 원하신다면 앞서 떠나간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얘야, 건강은 별거 아니란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리고 마음이 편하면 되고, 늘 몸이 따뜻한 걸 확인해야 돼.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곳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 몸의 원기와라는 저항 면역력이 충실하면 만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7부까지의 모든 내용이 기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실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건강 학술로 정리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일을 40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남들에게 다 배운 거죠, 저도.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기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소홀히 여겨왔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강, 평생 건강의 핵심 키워드임을 알고 이론을 정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서 얘야 건강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7가지인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소화, 대변, 소변, 호흡, 그리고 숙면, 따뜻한 몸, 마음의 평안이라는 이 7가지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소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소화가 되고 안 되는 건 내가 합니까? 옆에 사람이 합니까? 내가 알잖아요. 그럴 때 그 소화가 안 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며 내가 노력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밀가루, 지나친 육류, 기름진 거, 자극적인 거, 늦은 식사 이런 거 먹지 않아야 합니다. 돼지도 병이 나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단식과 절식과 금식과 공복감을 이해하는 긍복감을 이용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소화에 대한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변. 대장은 제3의 뇌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변은 물 위에 떠야 합니다. 황토, 즉 황금색이어야 합니다. 바나나 형태가 돼야 하고 냄새가 적을수록 좋고 아니 없으면 더 좋죠. 잔병감이 없고 하루 한두 번은 가야 하며 휴지가 필요 없는 변. 이 7가지 변이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땐 99.9% 건강한 변이요. 우리 몸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변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데 반면에 설사한다, 변비가 심하다, 변이 가늘고 무르다,
또는 뭐 이틀을 넘기고 배변을 하고 있다, 방귀가 많다, 냄새가 독하다, 더부룩하다, 이런 모든 것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변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오줌 빨이라는 걸 비교하시 바랍니다. 오줌에 힘이 있다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력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 그럴 때 소변은 물이 들어가야 물이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자연이 녹아 숨쉬는 물이 들어가, 나올 때는 우리 몸 전체의 모든 세포에 찌꺼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소변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의 세포로, 몸속의 세포를 목욕을 시키고 그 더러운 거를 다 내온다라고 하는 것이 물이라는 걸 잊지 않으실 때 건강의 기본이 아닌가요? 여러분, 세수 뭐로 합니까? 목욕은 뭐로 합니까? 우리 몸의 70%가 넘는 것이 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피 속의 83%가 넘는 것도 물입니다. 물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적어도 하루에 여자는 2리터 이상, 남자는 그 이상을 물도 씹어 먹듯이 맛있게 먹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물 건강 음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호흡이다. 호흡, 제가 요즘에 코로나19로 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합니까? 폐로 인하여 제 가까운 지인들이 몇 사람이 갔습니다. 아니, 멀쩡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폐가 굳어지기 시작하여 보름 만에, 일주일 만에 막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호흡, 숨 쉬는 것 공짜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상시에 나의 폐 호흡 관계를 체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먼저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에 글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아파트 안에 층계 5층 정도만 올라가 보십시오. 나는 5층을 올라갔는데도 숨 쉴만 하다. 그건 그래도 견딜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3층, 4층 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죄송합니다만은, 문제가 있는 폐요.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드리게, 그럼 마시간 폐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활량을 키워야죠. 폐활량을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방법들이 자세히 함께 방법을 나눠 봅니다. 호흡에 대한 거, 폐활량, 어깨가 딱 벌어진 사람과 어깨가 작은 사람의 폐활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수면이다. 수면에 숫자에 기억 하나를 붙이면 뭐가 되죠? 숙면. 우리는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잠은 보약이라고 합니다. 돈 들이지 않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숙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저희가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근데 요즘 주변을 보게 되면요, 안타깝게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경우에 따라서 잘 못 자게 될 경우, 왜 저라고 왜 염려 갖고 걱정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게 되는데, 쉽게 해서 비교합시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잤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소변 때문에 깬다, 꿈에 깬다, 뒤척이다 깬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병을 재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돈 안 들이고 잘 수 있는 방법, 그 숙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따뜻한 몸이다.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잠을 잘 잤는지 못 잤는지 의사가 알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체온을 1도를 올린다. 이건 세상 과학자들이, 의학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1도를 올리면 면역력은 5배에서 20배가 상승이 된다. 근데 그 1도 올리는 거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결코 쉽지 않고, 그 1도를 올리기까지의 함께 한목적성이라는 걸 만들어 가야 할 시스템의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 것들은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운동요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만 아주 간단하고 쉽고 재미있게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용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만은, 7번째, 마음의 병. 이거 거부할 사람 없잖아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나는 웃음이 많은가 적은가, 또한 우리 몸에, 내 몸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평안과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털어놓고 그 마음문을 열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희망과 기대치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자신감을 함께 나누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감사가 없더라고요. 겸손이 적더라고요. 용서는 더더욱 없고요.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지만 저와 함께 심리 상담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운동은 근육량과 연관이 깊죠. 근육은 노후 건강의 연금이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아주 그냥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육은 혈액순환을 절대적으로 돕습니다. 특히 다리 끝 쪽으로 내려갔던 피를 돕는데 바로 근육이 대부분의 일을 담당합니다. 왜 다리 끝쪽이냐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죄송합니다. 당뇨로 너무 심하게 되니까 다리 쪽의 혈액순환, 왜? 심장에서 가장 멀고 지구의 중력에 의하여 위로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뇨로 인하여 다리를 자른다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무튼 근육은 체온의 50%를 담당합니다. 우리 몸의 힘이라는 에너지의 저장고입니다. 근육은 멋집니다. 아쉬운 것은 근육량을 키우는 데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근감소증, 근육 부족도 중증의 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8가지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법의 대안이라는 식이요법으로 맞춤형 음식으로 안내 지도하고 있고, 내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내장 기능 조절 방법으로 얼마든지 내장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법도 어떤 사람이 걸어서 난 이게 좋아졌다, 나는 아령을, 그것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의 문제에 맞는 개선 운동법, 저는 이것을 개인별 맞춤 운동법이라는데, 저는 운동을 참으로 오래 했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나이도 이제 70을 향해 갑니다만은 몸짱 올드보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뇌 능력 향상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걸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아주 중요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바로 오감 힐요법으로 여러분들이 안내가 될 것입니다. 심신 다스림 요법이다. 오감도 활용해야 되고 심리 상담도 같이 해야 되고 그 심리적인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이 모든 것은 정규반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실생활 응력 의학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의학 부탁드립니다. 오를 의자를 씁니다. 그리고 배우학은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옳게 배우는 경험의학이다, 저는 이렇게 지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얼마나 이 얘기들이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1차, 2차, 3차 없이 어떻게 4차가 왔습니까? 앞으로 5차, 6차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에 영원히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뭡니까? 먹어야 하고 싸야 하고 자야 하고 일하며 움직여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 일과라는 것이 될 수 있죠. 건강한 삶과 생명에 존속될 수 있음을 바로 이 부분과 직결되어 있다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 본 과정에서는, 정규 과정에서는 정상적인 일상에서의 실천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안내는 물론이지만 문제가 있는 영역의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차분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 몸의 모든 문제란, 우리 몸은 기능이 항상 먼저 시작이 되니까 기능적 장애는 기질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기질적인 문제는 조직적인 문제로 이어갑니다. 이걸 다시 쉽게 얘기하면 간 기능이 있습니다. 간 기능의 장애, 문제가 생기면 간에 문제가 오죠. 그러면 간 기능의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기능적인 뇌에서의 흐름에 정상적이 돼야 하는데 간으로 전달돼야 할 간 기질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면
바로 간 조직이라는 간염, 간경화, 암 등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능적 장애가 기질적 문제로, 기질적인 문제가 조직적인 문제로 하니까 결국은 오장육부의 내장의 문제로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 코, 입기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내장의 문제는 결국은 혈액의 생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혈액의 문제는 결국은 세포의 영양 공급이 부실해지니까 영양 결핍 등의 문제가 오고, 그리고 어느 한 일정한 부위라는 것이죠. 간이면 간, 위면 위, 뭐 눈이면 눈, 어느 일정 부의 순환과 공급의 방해를 받게 되면서 그곳에 고장이 유발된다는 것이죠. 그 진행과 악화 유무에 따라 결국은 우리 몸의 모든 문제는 끝에 가서는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의 모든 병은 염증이에요. 안염, 비염, 설염, 치주염, 이염, 근육염, 간염, 심장, 뭐 심장만 빼고는 다 염증이 오는 거죠. 이런 내용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봅니다. 위 내용의 이해와 문제 해결은 교육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데, 두뇌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우리가 4부에서 다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4부에서 두뇌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죠. 두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몸 전체를 통제, 관리, 조절, 운영, 재생, 회복하며 내 몸의 면역력이라는 그 면역력의 99.98%를 담당하고 있는 바로 두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00쪽이라는 숫자가 적습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랍니다. 100조, 자그마치. 죽을 때까지 이론짜리 쉬어도 못 쉬고 죽어요. 그만큼 그 많은 100조 개의 세포, 지구 인류 75억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세포를 여러분 24시간 일평생을 관리해주고 있는 두뇌에 대해서 4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평생 건강을 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